저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으셨나요? 당신 통장에 있는 5억은 뭐죠? 제가 돈이 급할 때는 없다고 하시더니 결혼할 때 말하지 않았던 재산이 또 있는 거예요. 미영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저녁 식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내 자식들을 위한 돈이에요.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황혼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재혼 생활에서 내 돈과 우리 돈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살다 보니 돈은 배우자에게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인생 경험담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7세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김정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59세 여성과 다시 시작했던 인생 2막,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사랑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끝나게 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려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환갑을 지나고도 30년, 4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우리 노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정년퇴직 후 홀로 지내던 중 뜻밖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동창회에서 제외한 박미영 씨,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킨 후 혼자 지내던 그녀와 저는 서로에게 새로운 봄바람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호 씨, 이 나이에 두근거림이 다시 찾아올 줄 몰랐어요. 처음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미영 씨의 수줍은 고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1년간의 데이트 끝에 주변의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자녀들도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부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서 시작한 우리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저녁에 나누는 하루 이야기, 주말마다 떠나는 소소한 여행까지 젊은 시절 놓쳤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째 우리 사이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재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했던 이야기가 점점 큰 갈등으로 번져갔습니다. 우리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당신 돈, 내 돈을 따지는 거예요. 미영 씨의 서운한 눈빛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 재산 문제가 불거진 건 미영 씨의 딸이 결혼할 때였습니다. 미영 씨는 딸에게 5천만 원을 결혼 자금으로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를 두고 우리는 첫 갈등을 겪었습니다. 우리 공동 통장에서 출금하면 되잖아요. 우리 돈이니까. 미영 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생활비를 위한 공동 통장을 만들었고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 함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생활비였지 자녀들을 위한 목돈까지 포함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미영 씨, 당신 개인 통장에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건 당신 딸이잖아. 제 말에 미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개인 통장이요. 우리가 부부가 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당신 자식, 내 자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거죠. 사실 재혼 전 우리는 재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각자의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함께 버는 건 함께 쓰자라는 애매한 합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애매함이 결국 우리 관계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 자금으로 아들을 돕겠다고 했더니 미영 씨는 불공평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 자식한테는 수천만 원을 아낌없이 주면서 내 딸한테는 왜 그렇게 인색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퇴직금 일부를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에 추가 투자했을 때였습니다. 미영 씨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당신 재산을 따로 불리고 있었군요. 나는 우리가 함께 미래를 계획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미영 씨가 던진 말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호 씨,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동반자예요. 아니면 노후에 외롭지 않을 룸메이트인가요?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특별합니다. 젊은 세대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결혼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생 자신의 재산을 지키며 자식을 위해 모으던 습관이 있었죠. 미영 씨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는 미영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호 씨, 만약 내가 크게 아프면 당신이 병원비를 댈 건가요? 아니면 각자의 통장에서 해결해야 하나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간의 재산 문제로 미영 씨는 이미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 씨는 자신의 친구 부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대학 동창 영숙이가 62세에 재혼했는데 남편과 모든 재산을 합쳐서 공동명의로 바꿨대요. 진정한 부부가 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솔직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40년 넘게 일하며 모은 재산을 2년 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한다는 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 자식들에게도 일부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영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닐까요? 우리 나이에 모든 걸 합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 말에 미영 씨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위험하죠. 당신에게 내 모든 걸 맡기는 것도 나에겐 위험해요. 하지만 난 그 위험을 감수하며 당신을 선택했어요. 당신은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저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도 감소했고 서로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제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미영 씨는 베란다에서 화초를 돌보거나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미영 씨의 수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함께 살면서도 혼자인 기분이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미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재산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벽이 우리 사이에 큰 거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미영 씨는 자신의 오래된 친구가 사는 제주도에 혼자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미영 씨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미영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제게 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면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미영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노후를 함께하고 싶었어요. 서로 의지하고 기쁨도 슬픔도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로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을 뿐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미영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영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재산 문제에 관한 우리의 생각 차이는 좁히기 어려운 것 같아요. 미영 씨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 헤어져요, 정호 씨.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간직한 채로요. 그렇게 우리는 3년 만에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인 이혼 절차도 밟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은 없었지만 재산을 둘러싼 서로의 가치관 차이는 좁힐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텅 빈 집에 울려 퍼지는 라디오 소리, 가끔은 미영 씨의 웃음소리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더 외로웠습니다. 미영 씨와 함께 가던 근교, 드라이브, 산책하던 한강공원, 단골이던 식당. 모든 곳에 추억이 서려 있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위로했지만 그들도 바쁜 자신의 생활이 있어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가끔 가족과 함께 방문해 저녁을 함께 먹고 가곤 했지만 그런 날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서서히 혼자만의 생활 패턴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저녁에는 요리를 하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72세 박노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은퇴한 교수님이신데 우연히 대화를 나누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가 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정호 씨, 재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 문제를 확실히 하는 거야. 사랑만으로는 안 되네. 내 경우는 처음부터 재산분할 계약서를 작성했어. 낭만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10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다네.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한 책임감도 크고 평생 모은 돈에 대한 애착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무시한 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박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이의 재혼은 젊었을 때와는 달라. 3040년 일해서 모은 재산이 있고 자식들도 있고 평생 살아온 습관과 가치관도 있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사랑만으로 뭉치려고 하면 언젠가는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미영 씨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지 외로움을 달래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감정만으로 결혼을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경제적 가치관, 자녀와의 관계, 노후에 대한 계획 등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더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와 내 아내는 결혼 전에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문서화했네. 각자의 재산은 각자 관리하되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은 공동으로 한다는 원칙이었지.
그리고 만약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쪽이 먼저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모두 명시했다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결혼 전부터 이별을 준비하는 것 같아 꺼려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명확한 약속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미영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도 처음부터 재산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합의했다면 어쩌면 지금도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노인 재혼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생활 방식,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꼭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이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영 씨와의 추억은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행복과 따뜻함을 선물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주말마다 산에 오르고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혼자라고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제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황혼의 사랑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를 해주세요. 친구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째,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하세요. 내 것과 우리 것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이나 계약서 작성도 고려해 보세요. 둘째, 자녀들과 충분히 소통하세요. 재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상속 문제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살기 전에 충분한 데이트 기간을 가지세요. 로맨스를 넘어 일상의 습관, 가치관 등을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은 노인 재혼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혼이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와 깨달음은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끊임없이 선택하고 배우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67세에 시작한 사랑이 3년 만에 끝났지만 그 경험은 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도 행복하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